하반기 들어서 계속해서 좀 시장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락 종목의 수 1,700여 개 넘어가고 있는 마감 대기 구간, 이분과 함께 전략 제대로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화진 과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모신 거 보니까 오늘 또 수요일장이네요. 근데 하반기 들어서 뭔가 색깔이 달라진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맞아요. 색깔이 굉장히 바뀌었고 특히나 음식료나 네. 화장품들이 사실 상반기 때 그 주도를 했었는데 이제 분위기가 2차 전지냐 아니면 뭐 바이오냐 아직까지는 이제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일단은 색깔이 확실히 좀 바뀐 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 다음 주는 좀 확인을 해보려는 시장의 관망 심리도 있어 보입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저희가 특징 종목들 하나하나 여쭤보면서 방향성 잡아볼게요. 먼저 오늘 우리 시청자분께서 네. 궁금 종목이 있어서 그 종목을 1번으로 가져왔습니다. 어떤 종목이게요? 한미반도체입니다. 맨날 저희가 네. 점검을 받아왔는데 네. 이제 사도 되냐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내려왔다. 근데 엔비디아가 쉬더라도 가겠지라는 생각이 있다면 SK하이닉스가 이 정도로 지켜준다면 한미반도체 매수 기회 맞을까요? 네, 일단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네. 한미반도체 이번 실적도 굉장히 또 잘 나올 겁니다. 이미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HBM3E를 양산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장비를 썼다라는 거는 이제 매출이 인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당연히 1분기보다 더 많은 물량들이 장비가 도입이 됐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추가 수주 물량이 나올 수 있냐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 3분기 때 이 강권은 당연히 삼성전자가 될 거고 삼성전자는 8단과 12단 반도체를 뭐 양산이 3분기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이게 한 7월 말 콩쿨에서 아마 본격적인 일정이 아마 정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 여기서 삼성전자가 한미 반도체 걸 쓰냐 안 쓰냐 아니면 기존의 NCF 방식으로 신카마나 아니면은 그게 어디냐 세메스 걸로 그대로 쓰냐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워낙 많은 물량들의 HBM을 이제는 써야 되기 때문에 3분기면 엔비디아가 블랙엘 가속기까지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HBM 물량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SK하이닉스만으로는 캐파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 비싼 가격으로 계속 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도 중요하고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한미반도체 TC본드 장비가 더 필요한 순간이 계속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가격대가 뭐 밑에서 한 5배 올랐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한미반도체는 여기서 수주와 실적이 계속 우상향한다는 거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2분기 실적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한미반도체는 또 숫자로 증명해낼 수 있고 삼성전자의 모멘텀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면 지금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근데 오전장 대비해서 꼬리를 좀 달았습니다. KB금융이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KB금융은 어떤 종목일까요? 사도 괜찮아요? 사도 괜찮긴 하지만 대부분 이거는 기관과 그 그쵸. 외국인에서 이제 맞아요. 거의 가지고 노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밸류 정책에 관련된 어느 정도 발표가 나왔었고 물론 이제 중간 배당이나 사실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목표고 사실 그동안 워낙 이 지주 회사들이 주가가 좀 많이 좀 올라왔던 측면도 있죠. 측면도 있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는 PBR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주하는 정책이나 이런 자사주 매각이나 소각에 대한 이슈도 있는 만큼 물론 예전에 예고를 했던 만큼 2월에도 자사주 소각이나 매입이 3,500, 3,200 정도가 나왔었고 7월쯤에도 중간에 겨우 자사 소각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2분기 실적 끝나고 나서 아마 자사 소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 단기적인 상승 흐름은 좀 나올 수는 있다고 봐요. 있다고 보고는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 이 밸류 정책이 물론 중장기화로 보는 건 맞는데 그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여기서 더 이상의 상방의 여력이 조금 남아 있을까라는 부분. 물론 이제 목표가가 10만 5천 원 또 가격도 있긴 하지만은 생각해 보면 이제 룸이 결국에 상향 룸이 이제 20% 정도 좀 남아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과연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들이 오히려 상방을 제한시켜놓고 주가를 뺄 수 있다는 측면이 조금은 개인들이 들어가기는 제가 볼 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밸류업 관련해서는 개인 투자자는 어떤 관점 유지하는 게 좀 더 좋다고 보세요? 물론 배당 당연히 이제 배당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상방룸이 20%밖에 안 남았지만은 이런 배당 수익률과 향후에 계속 꾸준하게 체크를 볼 부분이 있고, 물론 저는 이걸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게 KB금융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지난달에 이복현 금감원장에서도 PF 관련된 가이던스를 계속 꾸준히 나왔었기 때문에 그 말은 조만간에 이런 충당금에 대한 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충당금을 쌓는다. 물론 이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PF에 관련된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는 거기는 한데, 우리가 결국엔 밸류 정책을 하는 게 실적 증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기에 대한 조조 환경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건데, 네. 그게 이게 어느 정도 조조 환경 정책이 줄어들 수 있다는 면도 저는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꾸준히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무조건 우리가 밸류업이 좋기 때문에 지주사를 찾아라는 굉장히 심플한적인 흐름으로 간다기보다는 그런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나 신한지주 등 어디가 PF에 관련된 익스포저가 큰 부분부터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사실 요즘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 대비해서 굉장히 좋잖아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최근 들어서 더 붙고 있거든요. 이거 짧게 이 관점은 어떠신지? 현대글로비스도 그렇죠. 계속 네. 이제 조주 환원 정책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네. 물론 최근에 여러 루머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에 8월 30일쯤에 그때도 또 CEO 인베스터 데이가 있는 상황인데, 아마 거기서 조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슈가 좀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주목받고 있지 않나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8월에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자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밸류업까지 얘기 나눠봤고요. 현재 장 마감 30초 전입니다. 현재 상한가 종목 4종목 중에 3종목이 HLB 그룹주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2,800선 하회한 자리에서 0.58% 상승, 코스닥은 0.75% 올라가면서 836선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장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7월 3일 수요일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서 디스인플레라는 워딩이 나오게 되면서 나스닥은 지금 이틀째 최고치를 만들어내고 있고, 밤사이 S&P 500 지수도 최고치를 만든 상황입니다. 우리 지수도 지금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만, 누누이 들으셨겠지만 현재 1,700여 개 넘는 종목이 약세로 빠져있는 상황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종목별 어떠한 전략이 더 좋은 것일까 굉장한 고민을 낳게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장 마감됐는데요. 마감가 확인하시죠. 2,794선에서 결국 마감 지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장중에 낙폭을 좀 만들어냈지만 이내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요. 0.49% 상승하면서 2,794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의 흐름인데요. 장 초반에 만들었었던 앞산을 고점으로 남겨두고 0.75% 오후장 들어서 어느 정도 만회하려는 시도 그려지면서 836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수급 특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수급의 변동은 사실 외국인 정도였습니다. 장 초반 좀 팔다가 다시 좀 500억 원 넘게 들어오는 외국인의 모습, 그리고 줄곧 기관은 사자 물량을 더 쌓아갔다라는 점까지 챙겨집니다. 오늘 금융투자 중심으로 들어왔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매수 물량을 늘어갔습니다. 1,800억 원 넘게 찍혀 있으니까요. 그냥 줄곧 해서 오후장까지 계속해서 매수 포지션을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제조나 일반 전기전자 위주로 담았다라는 점까지 추가적으로 전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의 좀 수급 쏠림이 있었는데요. 같이 흐름 점검해 보시죠. 자, 오늘 금융주 강세에 따라서 시총 변화된 부분도 없지 않아 느껴집니다. 먼저 금융 관련해서 11위에 이름 올리고 있는 신한지주가 3.23% 올라가면서 오늘 11위까지 올라왔다라는 점 챙겨드리고요. KB금융 같은 경우도 오전장이 조금 더 강했죠. 88,900원 선까지 고점 만들었는데
4% 상승하면서 84,400원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반도체 보시면 삼성전자는 이 정도면 잘 버텨준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도체 투톱은 아랫골이 달고 다시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 세우면서 이런 시장 속에서도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LG 에너지솔루션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장에 있어서 코스피 지수 상승 기여도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테슬라 인도량에 따른 상승세도 있고요. 하반기에 점진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의견 또한 있는 속에서 오늘 장 매수매도 공방전이 좀 있었네요. 4.22% 거의 시가 부근에서의 움직임으로 마쳤습니다. 현대차도 3거래일 연속해서 내리다가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혈이 된 걸까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점 챙겨집니다. 2분기 컨셉이 또 컨센 대비해서 부합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TP 상향 리포트 여의도에서 좀 많이 보이기도 했고요. 기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쭉 보시면 네이버 같은 경우가 0.06% 내려 앉았죠. 오늘 최수연 대표가 단기적으로 라인, 야후 지분 매각 안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 신저가 자리에서 움직임 계속 보이고요. 목표 주가 24만 원으로 하향하는 리포트도 오늘 발간이 됐었고 오늘 주가 15만 9,800원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 확실히 2차 전지단으로 흐름이 집중이 됐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5% 가깝게, 에코프로는 7.67% 올라서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에코프로 BM이든 에코프로든 같이 샀다라는 점. 알테오제는 지금 쉬어가는 국면이고요. HLB가 상한가입니다. 결국 지켜냈죠. 76,800원에서 종가 형성, 외국인, 기관 오늘 가수급상 같이 들어왔습니다. 또 하나의 스타 종목, 어제도 그랬는데요. 오늘도 3,000당 제약입니다. 소송 관련해서 노이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8.99% 상승, 18만 1,800원 선까지 올라서면서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이외의 종목들은 사실상 거의 낙폭을 많이 보였으므로 2차 전지와 바이오단에 확실히 집중된 오늘 시장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하죠? 이제 저희는 바이오나 2차 전지로 붙는 게 맞아요? 저는 바이오는 더 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2차 전지는 조금만 더 확인하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차 전지는 물론 어제 테슬라 인도 양 잘 나오긴 했었죠. 잘 나오긴 했었지만은 물론 이제 원래 컨센 자체가 원래 50만 대 가까이였었는데 애초에 이제 컨센 자체를 낮추게 되면서 한 41만 대, 42만 대 나왔다가 여기서 44만 대 정도 팔리니까 컨센보다 잘 나왔네. 물론 시장에서는 그렇게 바라볼 수는 있지만은 아직은 조금은 이제 테슬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기차는 결국에 중국 시장이 거의 꽉 잡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플랫폼이나 이런 2차 전지에 대한 흐름이 조금 다음 세대로 좀 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한 4분기 아니면 내년 한 1분기쯤에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계속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할 수도 있어 보이면 LNF 사실 질문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네. 지난번에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2차 네. 전지는. 그럼 지금도 그 과정 걷고 있다라고 정리하십니까? 네, 아마 이게 2분기 실적 발표를 이제 뜯어보면 네. 알겠지만은 우리 테슬라 잘 팔렸으니까 이번 실적 굉장히 잘 나올 거야 라기보다는 결국 탄산리튬이나 이런 가격도 애초에 어느 시점에서 이 많은 물량들을 샀기 때문에 이 탄산리튬 가격이 만약에 난 여기서 샀는데 여기에 지금 가격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마진도 주게 되고 물론 전기차 같은 경우도 저번에도 결국엔 중저가 향들이 대부분 팔리기 때문에 그만큼 배터리나 이런 리튬에 대한 이 마진 자체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아직까지는 GM도 마찬가지겠지만 연간 판매량에서 그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정도의 올해 상반기 판매량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어제 많이 팔았기 때문에 2000년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저는 쉽게 단정 지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분기도 아직까지는 LNF는 적자 지속의 가능성이 아직은 높습니다. 굉장히 많고 결국에는 이 에코프로 BM이나 여러 포스코 퓨처형 같은 경우도 이 양극재가 실적을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그게 적자에서 이게 조금 올라오기 생각보다 좀 쉽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조금은 시장은 두고 보는 게 맞고 물론 이게 계속 LFP로 갈 거냐 아니면은 빠르게 배터리 업체들이 다음 세대로 갈 거냐에 따라서 저는 분위기는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는 계속 확인 작업이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네요. 그렇다면 바이오는 또 괜찮다고 해주셨는데 오늘의 원픽 어디서 찾아볼까요? 네, ABL 바이오입니다. 아, 바이오네요. 네, 제가
제가 지금 안 그래도 2시에 간담회 끝나고 지금 바로 달려온 거라서 이제 ABL 바이오가 아까 지금 아마 한 11%까지 지금 올라온 걸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물론 이게 기사도 이제 나왔던 부분이고 물론 어제 1,400억 전환 우선주를 우상증자를 한 거는 결국에는 이 회사의 굉장히 큰 중요한 이제 터닝 포인트라고도 이제 이상훈 대표가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 뜻은 뭐냐? 사실 이 회사가 돈이 없어서 우상증자를 한 게 아니라 지금 현금성 자산으로 600억과 700억 정도가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이제 산업이나 여러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 600, 물론 1년에 한 R&D 비용이 한 600억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올해 하반기에 22년 1월 달에 아마 산업비의 1조 2,700억에 관련해서 기술 이전을 했고 거기에 910억에 대한 업프론트 계약금이 있습니다. 그 계약금을 토대로 이제 올해 하반기에 그 일상 계가가 나오게 되면 또 다른 마일스톤이 또 받기 때문에 자금 확보는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1,400억 어제 받은 물량으로 향후 차세대 ADC 쪽에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내년에 이와 관련된 R&D 신청을 한 3개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결국에는 지금 트라투나 아니면 허투 같은 2개에 대한 이제 표적 항체 쪽을 하고 있는 집중하는 곳이 있는데 다종 항체로 하고 있는 ADC 쪽은 아직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종 항체 쪽을 하고 있는 ABL 바이오가 이쪽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만큼 기대감이 시장에 더 크게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그런 얘기들이 시장에 흘러나오면서 오늘 마이너스 5% 갔다가 12%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아마 내일 아마 여러 가지 관련된 간담회 리포트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생각보다 뜨거워질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플랫폼사 관련해서는 ABL 바이오도 여러분 관심 선상에서 좀 나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일 또 리포트 쏟아질 것 같은데 네. 상방 어디까지 좀 봐도 괜찮을까요? 이 회사가 사실 3년간 사실 계속 팔로우를 했다는 기업이고 항상 2만 원에서 3만 원 사면 거의 박스권 움직였습니다. 만약에 이상호 대표가 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올해 하반기에 기술 이전 한 곳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저는 3만 원 목표를 얘기를 했지만은 3만 5천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 3만 원, 2차적으로 3만 5천 원까지 여력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짧게 펄어비스 네. 볼게요. 펄어비스가 지금 주가가 조용한 거예요? 아니면 좋은 거예요? 지금 조용한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일단 투자 포인트 자체가 실적보다는 8월 21일 날 열리게 되는 게임스컵에서 열리는 그 유저 시연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이제 뭐 여러 유튜버나 이런 인플루언서 같은 이제 실제 하고 난 이후의 반응에 따라서 분위기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게임 자체가 오늘 퍼스트 디센던트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콘솔로 흐름으로 가고 있는 시대다 보니까 아마 시장에서 가장 큰 우량주가 펄어비스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시선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용한 게 오히려 괜찮다, 나쁘지 않다라는 점수 주셨으니까요. 펄어비스는 계속 추후 모멘텀이 있다시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요. 토닥토닥 많이 해주시고 머니투데이 방송 연이어 펼쳐지는 프로그램 통해서 내일장 전략도 잘 챙겨가시죠.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